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4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종 후보가 맞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안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제 뽑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임시 방편으로 뽑은 사람이냐, 예비 후보냐, 아니면 심하게 좀 말하면 가짜냐, 여기에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길어봐야 일주일 안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으로 들통이 날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합칠 수가 있느냐.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하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쓴 연설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과 윤석열의 억지, 과장, 왜곡 그런 버릇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어떤 충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억울하게 탄핵됐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에 의하여 탄핵된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인데 김문수 후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대선 승리는 윤석열을 탄핵한 헌법 수호 세력에 대한 복수로 읽힙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부인한 윤석열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은 윤석열이 써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탄핵안들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으로 모조리 기각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 과장을 하는데 제가 아는 김문수 전 장관은 당당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소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만 하고 범인들이 다 잡혔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범죄 천국으로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본래 권한인 예산 삭감을 정부 마비시키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삭감된 것 중에는
허황한 대왕고래 시추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멍 하나를 뚫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1,0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몇 조 날아갔을 겁니다. 국회가 잘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 탄생이란 것은 왕이 귀족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1215년의 영국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본 임무가 예산 삭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를 국회 독재로 보는 것이 독재적입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는 표현은 역사상 최악의 과장입니다.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실은 숨기고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냈다니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법원과 헌재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말도 이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국회가 법원을 지배하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합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인데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한다고요? 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그렇게 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세계에 자랑하는 편리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한다고요? 사전투표 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작년 총선 2022년 대선 때 국힘당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그러면 대국민 사기였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선관위를 범죄 집단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조기 대선도 부정선거로 치러질 것이 확실하다면 결과는 뻔한데 왜 굳이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번 대선 기간에 스탑 더 스틸을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대통령 아래에서 근무한 사실에 사과한 다음에 할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정말 제가 아는 김문수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이런 난폭한 글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도 남습니다. 감사합니다.